자, 이번에는 이제 요번 겨울방학 때 아주 그냥 뜨겁게 달궜던 중국의 딥시크입니다. 딥시크. 자, 딥시크가 12월 달에 말 정도에 출시를 해서 1월 달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2월 달까지 뭐 거의 시끄러웠는데, 자, 우선 딥시크에 대한 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업계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픈AI의 챗GPT보다 저렴한 그래픽 처리 장치로 대형 언어 모델 훈련을 마치고 챗GPT를 앞서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중국 딥시크에 대한 집중 분석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3일 보도한 분석 기사에서 딥시크가 오픈AI와 구글 등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보다 첨단 칩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챗봇을 만들어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딥시크가 개발한 딥시크 V3가 일부 평가에서 오픈AI와 구글의 챗봇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딥시크는 사전 연구와 실험을 제외하고 모델 훈련에 투입한 비용이 557만 6천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메타가 AI 개발에 투입한 비용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H800 칩을 사용해 생성 AI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딥시크의 아론은 미국 수학경시 대회 벤치마크에서 79.8%의 성과를 기록해 오픈AI의 5원을 앞섰고 코딩 테스트 정확도에서도 챗GPT를 능가했습니다. 포브스는 중국 AI 업계에서 가격이나 경쟁이 시작됐으며 이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딥시크라는 놈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화두가 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좀 의미가 있어요. 원래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고 H100이라고 하는 GPU 최신 장비 수출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최신 GPU를 가지고 제대로 개발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딱 출시를 한 겁니다. 출시를 했는데 얘네들이 장점이 뭐냐면 일단 장비 가격이 적은 거예요. 적고, 그 다음에 AI 학습 비용도 아까 뉴스에도 나왔듯이 메타의 10분의 1, 오픈 AI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20분의 1, 30분의 1 뭐 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을 시켰는데 그 정도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델의 크기도 굉장히 적습니다. 적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비싼 컴퓨터나 비싼 GPU 환경이 아닌데도 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싼 가격을 들였는데 성능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오픈 소스로 내놨다는 겁니다. 내가 다 오픈한다. 전 세계에 다 써라. 내 소스 다 오픈하고 그 다음에 요 이후에 또 나온 게 뭐냐면 필요한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오픈할게. 데이터까지 오픈할게. 전 세계 개발자들 이거 갖고 너희 개발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전략을 피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기존에 한번 돈 벌어보겠다고 덤비던 오픈 AI나 구글이나 뭐 일론 머스크 그록이나 이런 돈 벌 생각이 있던 데들이 갑자기 중국이 공짜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쫙 푸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돈 버는 거는 이제 좀 접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접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선두를 달리고 뭔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오픈 소스라고 해서 내가 만든 것을 어느 곳에서나 너희가 설치를 해서 필요한 기능들 더 추가해서 더 잘 개발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전 세계 개발자들한테 풀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웹 서비스도 병행을 했어요. 웹으로 자기네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다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 딥시크 나왔을 때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거의 답변이 오픈 AI 챗GPT 답변하고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오픈 AI에 있는 챗GPT를 활용해서 학습을 했다, 개발을 했다. 이런 의심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갖고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어차피 오픈 AI도 전 세계 떠돌아다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막 모아다가 학습을 시킨 거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다 뭐 그게 그거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은 좀 싹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일반 사용자들보다는 전 세계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이건 아주 큰 뉴스예요. 뉴스거리예요. 자, 그동안 다들 인공지능 개발해 보겠다라고 오픈 AI나 구글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막대한 그 고가의 장비들을 만들어서 개발을 할 때 어떻게 돈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딥시크 쪽에서 풀어서 이걸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해주고 우리가 다 노하우도 다 공개를 할게. 이러니까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 딥시크를 내가 내 컴퓨터에다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추가하고 이러고 서로 다 공유하고 이런 개념으로 돌아가니까 오픈 AI나 구글이 이제 염려하는 건 그거죠. 갑자기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합심을 해서 이 부분에 성능을 올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갑자기 따라올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나 구글이나 이런 데들도 이제 우리가 좀 공개를 하겠다, 오픈소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딥시크 출현에 이어서 이걸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전 세계 발전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두 개를 내놨어요. 하나는 V3라고 모델을 내놨는데 요거는 GPT-4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그 멀티모달 4O 정도의 기능까지는 아직 못 따라왔어요. 대신 텍스트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치, 최신 검색하는 이런 기능 정도는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R1이라고 하는 추론 모델을 냈는데 아까 앞에서도 오픈 AI가 12월 말에 자기네들이 오안을 딱 출시를 하면서 자신만만했죠. 자, 이거 뭐 우리가 세계 최초고 따라올 강자가 없다라고 자신했는데 이어서 바로 딥시크가 R1이라고 하는 추론 모델을 내놓은 거예요. 딱 내놨고 특히 얘가 이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게 뭐냐면 딱 내놨는데 오안보다 성능이 우수한 부분들이 막 존재했고 그 다음에 걔를 오픈 소스로 해서 풀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화두가 돼서 굉장히 조명을 받은 거죠. 조명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걸로 이어서 지금 딥시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즘에 계속 또 추가로 다른 업체들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리바바라고 하는 우리 왜 알리익스프레스 아시죠? 배송하고 그러는 업체. 거기가 또 AI를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해서 막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막 영상 생성 또 뭐 새로운 거 완이라고 또 얼마 전에 또 내놨는데 막 각종에서 근데 중국이 조금 뻥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말은 다 믿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자체 평가를 하기는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 내놓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중국이 주도권을 잡는 부분에 확 따라와서 요즘에 이제 미국이 안 그래도 쟤네들 중국이 날 따라오면 안 돼라고 해서 고가의 GPT 이런 반도체 수출에 대한 것도 막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냈잖아요. 이겨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딥시크하고 그러면 챗GPT하고 이제 비교인데 요거를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딥시크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차이점이 뭐라고 보니? 라고 물어봤더니 딥시크는 기술 문제, 논리적 분석에 자기네들은 좀 우수하다. 근데 챗GPT는 창의적 글쓰기나 실시간 정보 검색에 우수하다라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딥시크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이제 기술, 과학으로 뭔가 첨단을 달리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추어서 굉장히 집중을 한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이 딥시크를 개발한 개발자들을 보니까 유학파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걸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이 중국이 굉장히 따라왔다라고 하는 뭐 인정도 인정이지만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다 그럴까요? 곧 우리를 추월해서 더 앞서갈 수도 있다 중국이. 그래서 어떤 전 세계의 인공지능의 패권 전쟁을 중국이 선도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우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또 어떤 문제가 또 막 존재를 했냐. 우리 이제 딥시크는 공산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사용자 정보를 무차별 수집을 한다. 그 수집한 것을 중국에 갖다 놓는다. 그 다음에 중국의 법상은 그 중국 정부가 내놔라 정보를. 그러면 다 정보를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보안 문제로 이 사용자 정보에 대한 부분을 특히 그 다음에 또 중국이 각 나라에 있는 굉장히 그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고급 기술 정보들을 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12월 달에서부터 1월 달 내내 또 뉴스 나왔던 게 뭐냐면 기관이나 기업들에서 딥시크 사용하지 마라.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하게 막 막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딥시크 앱도 다운로드 하지 마라. 스마트폰에.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제가 보여드린 거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보안 문제가 불거졌다. 자, 그랬더니 보안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렇다면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중국 딥시크 자체에서 서비스하는 웹 서비스. 이제 그거는 이제 서버가 다 중국에 있어요. 근데 보안 문제가 있어. 그러면 보안 문제가 없으려면 그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세계 각국의 자기네들이 어딘가에 설치를 하고 그걸로 서비스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걸로 서비스를 하면 돼요.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몇 개 업체들이 벌써 그걸 설치를 해놓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디가 가장 이 부분들을 잘 해놨냐면 GitHub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AI 테스트. 원래는 이제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대부분 사용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AI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까지 확장을 해서 추가로 GitHub에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V3라고 하는 딥시크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요거는 요즘에 이제 웹 서비스로 나오는 거는 뭐 중국의 서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요.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테스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한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시크, 여러분들은 요 딥시크에 직접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들어가서 옛날에 했던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 밑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물어보면 V3라고 하는 일반적인 비추론 모델, 아까처럼 우리 썼던 그런 모델이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딥시크 R1이라고 하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게 추론 모델이 되는 거예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할 때는 서치를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추론 모델을 선택을 하고요. R1을 선택하고 물어봤어요. 요거를 계산을 해줘라고 했더니 얘가 생각을 27초 동안 하면서 자, 지금 보면 마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좋아. 4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하는데 점점점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치 사람이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속으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으로 쭉 해보고 답은 이거야 라고 한 다음에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보니까 뭐 바쁘다라고 답변도 제대로 안 할 때도 있더라고요. 바쁘다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인터넷 검색에 대한 부분도 제가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줘 그랬더니 또 정리도 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몇 개들을 쭉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뭐 나오는 부분들은 챗GPT 쓸 때 챗GPT 4.5에서 나오는 답변이나 뭐 거의 유사하게 답변이 되고요. 대신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추론 모델을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오픈 AI가 오안이라는 추론 모델을 처음에 발표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공개를 안 했어요. 이건 자기네 노하우라고 그래서 꽁꽁 숨겨놨었거든요. 그런데 딥시크가 나오면서 자기네 생각하는 이런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오픈 AI는 돈 벌려고 그러는 놈들. 딥시크는
그 과정을 우리한테 다 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려는 업체. 그러니까 확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겠죠.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그런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픈소스로 딥시크 사용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GitHub인데, GitHub는 오늘 실습은 안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GitHub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이메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입한 이메일로 해당되는 그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입력하시면 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로그인된 상태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Hub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면 GitHub에 위에 왼쪽 메뉴에 올라가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공짜로 써볼 수 있는 모델을 얘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딥시크 R1이라고 하는 딥시크의 추론 모델을 써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GPT-4o 같은 경우에 챗GPT 무료로 쓰시면 자꾸 제한이 걸리잖아요. 쓰시는데. 그래서 챗GPT-4o를 여기서 써보실 수 있어요. 단 텍스트로만 가능합니다. 텍스트로만. 그래서 4o를 쓰실 때 여기 GitHub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쓰시면 텍스트 형태대로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딥시크의 R1이라고 하는 추론 모델을 한번 제가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서 여기 위에 여기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추론 모델 테스트했던 프롬프트를 동일하게 한번 딥시크 R1 모델에다가 집어넣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딥시크는 좀 이 생각하는 이런 게 마치 약간 사람다움, 뭐 좋아, 그다음에 양자역학의 불확정 원리 받았네, 뭐 더듬어 보자. 조금 그 뭐랄까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가리킬 때 과외 선생님이 말하는 말투, 좀 이런 말투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아까 오픈 AI의 그 O1 모델, O3 미니 모델, 그 추론 모델은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R1이라고 하는 딥시크 모델은 굉장히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쭉 생각을 하고 꽤 오래 생각하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쓰실 때 간혹 여기 보면 맥스 토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요 프롬프트에 대해서 처리하는 용량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은 2048인데 만약에 요게 그 답변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으로 끌고 가서 이제 이거를 더 쓰시면 돼요. 토큰을 더 쓰시면 이 내용들을 다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질문 같은 것들을 넣으면 얘가 여기 있네. 지금 you have reached the maximum token. 지금 2048 토큰을 쓰다가 다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최대 4096 토큰까지 쓸 수 있어요. 써놓고 다시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한번 동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집어넣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고. 자, 지금 다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실습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GitHub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R1이라고 하는 추론 모델을 테스트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록3라고 하는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원래 이 그록3는
누가 출시를 했냐면 일론 머스크. 우리 왜 전기 자동차하고 로켓 쏘아 올리는 요즘에 트럼프하고 짝짝꿍돼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출시를 했는데 한 조금 영상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AI 기업인 xAI를 통해 차세대 챗봇 그록3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xAI 측은 그록3가 AI 성능을 평가하는 플랫폼 챗봇 아레나에서 오픈 AI의 GPT-4.5와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2 프로, 엔트로픽의 클로드 3.5 소넷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챗봇 아레나는 익명의 AI 모델을 사용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도 그록3는 수학, 과학, 코딩 항목에서 경쟁 모델을 압도했습니다. 논리적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그록3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xAI는 그록3가 엔비디아 H100 GPU 10만 개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에서 훈련돼 전작인 그록2보다 10배 많은 연산력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X에 그록3가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로 테스트 결과 현존하는 어떤 챗봇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자신감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록3의 가장 큰 특징은 유머와 풍자까지 가능한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과 최신 정보의 신속한 반영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SNS인 X를 통해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X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용자의 모든 콘텐츠를 AI에 학습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는데 이에 반발한 일부 이용자들이 기존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다른 SNS 플랫폼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내놓은 그록3가 점점 뜨거워지는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 그록3를 출시하는데 아까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 통제한 H100이라고 하는 GPU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만 개를 가지고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 H100 GPU가 몇 개 있냐면 2,000개 있습니다. 2,000개.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다 통틀어서 저걸 갖고 해도 10만 개 가지고 개발하는 저쪽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많은 거죠. 그렇죠? 한계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그록3가 GPT-4의 일반 대화 능력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오한의 추론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오픈 AI가 자랑하고 있는 그 딥 리서치, 그러니까 심층 조사하는 이런 기능들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록3를 내면서 원래는 이 그 그록2까지는 버전이 그록2까지 나왔었는데 X라고 하는 옛날 트위터의 메뉴로만 존재를 했는데 이번에 그록3가 나오면서 추가로 자기네들이 웹사이트를 추가로 더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구글 아이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접속이 가능하고 거기서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한번 시범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록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모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록3 선택을 했고, 자, 여기서 제가 뭘 해볼 건가 하면 추론 모델, 얘네들이 think라고 하는 얘를 선택을 하면 이제 추론 모델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아까 동일하게 물어봤던 동일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한번 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어보면 얘도 이제 유사하게 이제 생각하는, 그죠? 쭉 생각을 해요. 6초, 뭐 7초 쭉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록3는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다 쓰실 수 있어요. 네. 자, 쭉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얘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보면 제가 보니까
조금 더 그 수학적인 부분으로 좀 더 접근을 해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유도를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이런 내용들을 추론을 해서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또 이제 자랑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딥 리서치라고, 이거는 오픈 AI의 딥 리서치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한 기능인데, 오픈 AI는 요거는 이제 돈을 많이 내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지금 걸어놔서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지금 그록3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풀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록3한테 물어봤어요. 네 딥 리서치 테스트하기 위해서 적당한 프롬프트만 알려줘. 그랬더니 얘가 딥러닝 모델의 뭐 해석 가능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다루는 논문 작성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논문 개요를 작성해 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왼쪽에는 지금 막 지금 생각하고, 아까 왜 그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바들을 오픈 AI의 딥 리서치도 쭉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생각을 하고 생각한 거 갖고 와서 가져와서 어떤 건지 탐구를 하고 비교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찾았고 그걸 쭉 보니까 이렇더라. 또 얘를 또 비교해서 또 정리하는 중이고요. 또 10개를 또 찾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더라. 또 10개를 또 찾았고, 그 다음에 얘를 내용이 어떻더라. 또 10개를 또 찾았고, 또 결과가 어떻더라. 그래서 쭉 가져온 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보 접근 시도 중에서 쭉쭉 보고 또 10개를 또 찾네요. 또 찾고, 또 사례 연구도 탐색하고 기법도 연구하고. 자, 지금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리포트를 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총 찾은 게 37개를 찾았어요. 37개를 찾아서 이제 결과가 나왔네요. 쭉 찾아서 요약해서 요점을 이야기를 하고 소개, 비교, 표로삭 정리해서 비교, 뭐 중요성, 포괄적인 검토를 하고 배경은 어떻고 쭉쭉쭉쭉쭉.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그록3에 있는 딥 리서치 기능도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그록3가 나오면서 이렇게 추론 모델과 연구 기능 모델이라고 하는 딥서치에 대한 기능도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일론 머스크가 자랑하는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섬 넣는 모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유머와 풍자로서 뭐 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테스트해 보니까 약간 황당해요. 뭐 우주에 외계인이 어쩌고 뭐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해보라 그러는데 약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서하고는 좀 안 맞는 좀 내용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록이 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클로드는 기본적으로 우리 알다시피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애죠. 글을 잘 쓰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얘가 이제 클로드도 계속 뭐 새로운 것들이 다 나오니까 아마 위기감을 느꼈겠죠. 위기감을 많이 느껴서 2월 달에 추론 모델과 비추론 모델이 통합된 3.7 소넷이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통합된 모델은 오픈 AI가 GPT-5로 5월달 정도에 출시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발빠르게 클로드가 통합한 비추론 모델과 추론 모델을 통합한 모델 자체를 출시를 했어요. 출시를 해서 요거는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더니 확장 사고 모드라고 해서 수학이나 코딩에 최적화됐다라고 얘네들이 자랑을 했었는데, 요건 또 돈 내야지만 또 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추론 모델에 대한 부분을 한 2가지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대신 요것도 3.7 소넷은 뭐 수학이나 코딩에 굉장히 자기네들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확장 사고는 안 되지만 일반적인 부분들은 무료로 얘네들이 풀었습니다. 근데 약간 제한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쿨로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쿨로드에 들어가면 나는 공짜로 테스트 할 거야 이러니까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모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최신으로 이야기하는 쿨로드 3.7 소넷, 요거는 이제 공짜로 풀긴 할 텐데 이거 왜 또 이렇게 또 막아버렸네. 곳에 막아버린 것 같으네요. 에이, 막아버렸네. 테스트가 안 되겠네. 자, 그러면 제가 테스트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똑같은 제가 프롬프트로 왜 계속 추론 모델 지금 양자역 학인가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테스트를 했었어요. 했었더니 어떤 수학적 유도를 이렇게 했다라고 쭉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추론 모델에 대한 부분들은 오픈 AI나 그 다음에 그록 3, 일론 머스크 쪽의 그록 3보다는 조금 약간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테스트 해본 게 20대 여성을 위한 파운데이션 상품을 개발했다. 고객 여정 지도를 제작해줘. 고객 여정 지도가 어떤 의미냐면 고객이 내가 어떤 새로운 상품이 있으면 고객이 처음에 이제 이걸 접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한번 써본 고객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익숙하게 내 충성 고객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고객 여정 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파운데이션이 여자들이 얼굴 이렇게 하는 거죠. 얼굴 이렇게 하는 게 파운데이션이죠. 자, 그랬더니 단계를 인지, 고려, 구매, 사용 단계, 유지 단계, 지원 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요거를 내줬는데 내가 요거를 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 좀 잘 만들어 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긴 했어요. 자, 만들어 주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요것도 좀 유튜브 영상에서 좀 보니까 유료로 이제 돈 내고 쓰는 사람들 영상 보니까 좀 잘 만들어 주더라고. 이쁘게 잘 만들어 주는데 제가 무료로 테스트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이쁘게는 잘 안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클로드도 이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이제 뛰어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겨울방학 때에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각 그 회사들이 전쟁을 하던 이런 내용들을 쭉